잠잘 때 듣는 고사성어 이야기.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큰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옛날 태영산과 왕옥산 사이 좁은 땅에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집 앞뒤로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 왕래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우공은 가족을 모아놓고 물었다. 나는 집 앞뒤에 산을 깎아 없애고 예조와 한수 남쪽까지 곧장 길을 내고 싶은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모두 찬성했으나 그의 아내만은 반대했다. 늙은 당신이 어떻게 저 높은 산을 깎아 없앤단 말이에요. 또 파낸 흙은 어디다 버리려고요? 발해에 갖다 버릴 거요. 이튿날 우공은 새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로 발해까지 갖다 버리기 시작했다. 이를 본 지수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망령이 났다며 비웃자 우공이 말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하고 자자손손 계속하면 언젠가는 저 두 산을 모두 깎을 날이 오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산을 지킨 신령들이었다. 그들은 옥황상제에게 호소했으나 상제는 우공의 끈기에 감동하여 역신 과아의 두 아들에게 명하여 태영산은 삭동에 왕옥산은 옥남으로 옮기도록 했다. 읍참 마속. 울면서 마속을 벤다는 뜻으로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리는 것을 가리킴. 제갈량은 전략요충지인 가정을 두고 조조가 파견한 명장 사마이와 대치하고 있었다. 가정은 초기 중원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기에 제갈량은 그곳을 맡긴 유능한 장수를 찾고자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마속이 자원하고 나섰다. 그의 능력이 적장 사마이에게 미치지 못함을 아는 제갈량이 주저하자 마속은 거듭 간청했다. 만약 패하면 저는 물론 일가 권속까지 차명을 당해도 결코 원망치 않겠습니다. 제갈량은 결국 그에게 지휘 책임을 맡기면서 산기슭에 협노만을 사수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마속은 욕심을 내어 적을 유인할 생각으로 산 위에다 진을 쳤다. 그러나 사마이는 마속의 계교를 알아차리고 산을 포위만 했을 뿐 공격하지 않았다. 산이 포위되어 군량 보급이 끊기자 다급해진 마속은 전력을 다해 포위망을 돌파했으나 많은 군사를 잃은 터라 가정을 조조에게 내주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은 어려운 때 장수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안타까운 일임을 알면서도 군유를 세우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처형했다. 일망타진. 한번 그물을 쳐서 모조리 잡는다는 뜻. 송해 인종은 어진 임금의 표본으로 꼽힌다. 그의 치세를 경력에 치라하는데 이는 한기, 범중엄, 구양수, 사마광 등 많은 인재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인재들이 많아 충돌이 잦았고 당파가 갈려 교대로 정권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를 두고 경력의 당이라 했다. 강직한 성품의 두연이 재상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엔 임금이 조서를 내릴 때 내강이라 하여 신하들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는데 두연은 이것이 올바른 정치를 해치는 일이라 여겨 임금의 조서가 내려오면 수십 장씩 모아두었다가 돌려보냈다. 두연의 이런 행동은 성질을 거스르는 것이라 하여 비난받았으며 인종 역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런데 두연의 사위인 소수놈이 공금을 유용한 사건이 일어났다. 두연의 반대파였던 어사중승 왕공진이
즉시 그를 잡아 취조하자 여러 명의 연루자가 나왔다. 그들은 모두를 잡아들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물을 한 번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잡았군. 그로 인해 결국 두현은 재상의 자리에 오른 지 70일 만에 물러나고 말았다. 전화 위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전국시대 주나라의 도읍 낙양에서 태어나 근처의 귀곡에 응거하던 수수께끼의 종행가 귀곡선생 문화에서 수학하고 세상에 나와 합종책으로 한, 위, 조, 연, 제초의 재상을 겸했던 종행가 소진은 이렇게 말했다.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화를 바꾸어 복을 만들고 실패를 바꾸어 공으로 만든다.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소진은 제나라에서 살해되었고 후일 동문수학한 장이가 연행책으로 그의 합종책을 무너뜨렸다. 절차, 탁마, 학문, 기회 등을 갈고 닦거나 수양에 힘쓰는 것을 비유한 말. 어느 날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가난하더라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좋긴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자더라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느니라. 자공이 다시 물었다. 시경의 아름다운 군자는 뼈나 상아를 잘라서 줄로 다듬은 것처럼 또는 옥이나 돌을 쪼아 모래를 문지른 것처럼 밝게 빛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양에 수양을 쌓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공자가 대답했다. 이제 너와 함께 시경을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과거의 것을 알려주면 미래의 것을 안다고 했듯이 너야말로 하나를 듣고 둘을 알 수 있는 인물이로구나. 정중지화, 우물한 개구리라는 뜻으로 식견이 좁음을 비유함. 왕망이 전한을 멸하고 세운 신나라에 마원이란 인물이 있었다. 형들은 관리가 되었지만 그는 고향에서 조상의 묘를 지키다가 농서에 운거하는 외효의 부하가 되었다. 그 무렵 공손술은 촉당에 성나라를 세우고 황제라 칭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외효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마원을 보냈다. 마원은 고향 친구인 공손술이 반가이 맞아주리라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공손술은 계단 아래 무장한 군사들을 도열해 놓고 위압적인 자세로 그를 맞으며 말했다. 얘 두정을 생각해서 자네를 장군에 임명할까 하는데 어떤가? 마원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천하의 자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공손술은 예를 다하여 천하의 인재를 맞으려 하지 않고 허세만 부리고 있구나. 이런 자가 어찌 천하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 마원은 서둘러 돌아와 외효에게 고했다. 공손술은 좁은 촉당에서 으스대는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조강지처, 재강과 겨로 끼니를 이을 만큼 구차할 때 함께 고생하던 아내. 전한을 찬탈한 왕망을 멸한 후한 광무제 때 감찰을 맡아보던 대사공 송홍은 온후하면서도 강직한 인물이었다. 어느 날 광무제는 미망인이 된 누나 호양공주가 송홍을 마음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광무제는 누나를 병풍 뒤에 앉혀놓고 송홍을 불러 술을 권하며 물었다. 흔히 고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버린다고 하던데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소?
그러자 송홍은 이렇게 대답했다. 신은 가난하고 천할 때의 친구는 잊지 말아야 하며 재간과 겨로 끼니를 이을 만큼 구차할 때 함께 고생하던 아내는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송홍은 본처를 버릴 수 없음을 알린 것이고 이 말을 들은 광무제와 호양공주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조삼모사 아침의 3개, 저녁의 4개라는 뜻으로 간사한 잔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원숭이를 뜻하는 저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그는 많은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다. 하지만 원숭이가 워낙 많다 보니 먹이를 주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저공은 원숭이에게 줄 먹이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먹이를 줄이면 원숭이가 반발할 것이므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너희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주려고 한다.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는 배가 고파서 안 됩니다. 이에 저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마.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위압적으로 밀어붙여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것을 비유한 말. 진의 시황제가 죽자 환관 조고는 거짓 조서를 꾸며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세웠다. 조고는 어린 데다가 총명하지 못한 호해를 조종하여 정적인 승상 이사를 비롯하여 많은 충신을 죽이고 승상이 되어 실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역심이 생긴 조고는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폐하에게 말을 바칩니다. 승상이 농담을 하는구려.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니. 다른 이들은 어떻소? 과연 이게 말처럼 보이는가? 호해가 신하들을 둘러보자 많은 이가 긍정했지만 드물게는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고는 그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누명을 씌워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 후 항우와 유방의 군사가 진을 공격해오자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 자영을 황제로 내세웠으나 그의 손에 죽고 말았다.